반갑습니다. 문법의 완성, 문법의 자신감, 김기주 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어문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문 규정이라는 건 그게 대표적으로 그 밑에 지금 여기 화면에도 보이시면요,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을 어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죠. 맞춤법. 자, 우리말을 보통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규칙을 모아놓은 거죠. 자,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표기 규칙을 정해서 세대 간 또는 집단 간, 계층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맞춤법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표기상에 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글 맞춤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규칙을 모아놓은 것. 자, 그렇다면 이런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 자, 총칙 제1항을 살펴보면요. 한글 맞춤법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라고 했죠. 소리대로 적는다는 건 여기 표음주의 원칙이라고요.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마 그 처음 듣는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소리대로 적는다는 건요. 발음과 표기가 똑같은 경우예요. 자,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자, 예문을 보시면요. 바람, 소리, 구름, 하늘. 표기와 발음이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겠죠. 표기, 발음. 동일하죠. 이런 것들이 소리대로 적는 건데요. 그러나 또 소리대로 적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대로 적는다면 굳이 맞춤법 규정을 이렇게 두는 필요는 없을 텐데 이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건 표의주의 원칙이라고 해요. 표의주의란 뜻을 중심으로 이제 적는 건데요. 의미 파악을, 즉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적는 것을 우리가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고 해서 표의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문을 보시면요. 꽃이, 꽃나무. 자, 제가 지금 발음은 했지만, 꽃이라는 단어는 표기상으로는 치읓받침으로 쓰지만 발음상으로는 디귿받침이 나죠. 자, 그 다음에 꽃이는, 자, 뒤에 바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는 밑에 있는 치읓받침을 그대로 올려서 꽃이라고 발음되죠. 근데 만약에 이 꽃이를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쓴다고 그러면 어떤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닭꼬치의 꼬치와 헷갈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도록 자, 이 얘가 어디서 나온 말이다. 꽃, 플라워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해서 꽃이라고 치읓받침을 밝혀서 적는 거예요. 발음상으로는 어떤 경우는 디귿으로 소리 나고 어떤 경우는 받침이 없고 어떤 경우는 니은으로 소리 나고 이렇게 다 발음되는 모양은 다르지만 꽃이라는 표기로 통일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표의주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 보면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의 그 장단점이 있죠. 표음주의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표음주의와 따른 표기법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게 되면 쓰기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의미 파악이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꽃이란 단어를 꽃이, 꽃나무. 어떤 때는 디귿받침, 어떤 때는 받침의 소리가 나지 않고 올라가고요. 연음이 되고 어떤 때는 니은으로 이렇게 되면 그 표기가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 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쓰기는 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게 장점이라면 의미 파악이 어렵다. 이건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표의주의에 따른 표기법. 표의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의미를 밝혀 적는 표기법이죠. 그래서 본 모양을 밝혀 적으면 의미 파악은 쉬워요. 그러니까 의미 파악이 쉽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발음과 표기를 따로 익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많이 해봤던 기억이 있죠? 발음 나는 대로 적어서 틀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저학년 때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표의주의에 따른 표기법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음과 표기를 따로 익혀야 한다. 자, 그럼 2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다만 조사는 한 단어이지만 단어로 인정은 하죠. 하지만 의존 형태소, 혼자 쓰일 수 없는 형태소이기 때문에요. 바로 앞 단어에 붙여 쓴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지 않으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 것인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것인지 의미 파악이 확실히 되지 않죠. 뭐 물론 방에 들어가신 거겠지만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이렇게 띄었으면 의미 파악이 쉽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표준 발음법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까지 공부했던 내용은 이제 우리가 한글 맞춤법에 대한 얘기였다면요. 이번에는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 건데요. 표준 발음법은 개념과 그 필요성을 좀 정리해 보면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발음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발음의 표준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너 밥 먹었니? 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뭐 표준 발음법 통일이 안 돼 있으면 사투리로 하면 니 밥 먹나? 라고 해서 좀 다르게 발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일의 필요성은 좀 있겠죠. 그 표준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발음을 할 때 닭이라는 발음을 할 때 그 어떤 사람은 닭에다가 이라는 조사를 붙였는데 그거를 닭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달기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표기가 있다면 이걸 발음을 어떤 게 과연 표준 발음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표준 발음일까요? 여러분들 아니면 이게 표준 발음일까요? 자, 여러분 생각엔 어떤 게 표준 발음이라고 생각됩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표준 발음은요, 먼저 앞에 게 표준 발음이 됩니다. 근데 사실 닭이라고 발음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이게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표준 발음법의 원칙, 음운 변동 현상하고 연결지어 봤을 때는요, 겹받침일 때 물론 뭐 하나 탈락하고 나서 하나가 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라는 그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는 밑에 있는 두 개의 자음 중 뒤의 자음이 바로 올라가는 연음 현상이 일어나서 발음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달기라고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 발음을 정해두는 것은 역시 어떻게 보면 발음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해서 발음할 표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자, 그렇다면 표준 발음법의 기본 원칙과 주요 규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것만 좀 짚어봤습니다. 1장 1항에서 보면요.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무엇?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미 앞서서 의문을 공부할 때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다 그 발음과 역시 연결되었던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 규정과 의문의 변동을 보시면 제4장 부분에서는 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그 4장의 8항부터 15항까지가 이 받침의 발음에 관련된 규정인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든가 겹받침 발음, 연음 현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언급은 안 할게요. 이미 음운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5장 부분에서는 음의 동화에 관련된 건데, 자, 국외음화나 비음화, 유음화. 6장 부분은 경음화, 된소리대기라고도 하죠. 된소리대기와 관련된 거고요. 7장은 음의 첨가와 관련해서 사이소리 현상이라든가 니은 첨가 현상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모두 다 음운의 변동 공부하면서 다 언급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문제로 표준 발음법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나요?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수능에서의 문제는요. 표준 발음법 규정을 항목으로 조항으로 이렇게 지문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요. 위에 규정을 참고했을 때 뭐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보기로 따로 표준 발음법 규정을 준 상태에서 본문에 개역, 니은, 디귿, 리을의 단어들의 밑줄을 그어주고 그것에 관련해서 뭐 보기의 규정이 적용된 단어가 무엇이냐 이렇게 고르라는 문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표준발음법 규정을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지문에서 어차피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보기로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서 이게 표준발음법에서 뭐에 관한 규정이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좀 볼 건데요.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과 관련한 문제들은요. 각각의 규정을 따로 암기하고 푸는 게 아니라고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은 보기에서 제시한 규정의 설명을 이해하고 또 규정에서 밝힌 표기 및 발음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세부 규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 방법을
이어지는 연습 문제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좀 익힐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 뒤쪽에 교재 뒤쪽으로 그런 연습 문제와 기출 문제들이 적용 연습 문제가 나오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사항으로 좀 제가 넣어봤는데요. 기본적인 문법 개념 꼭 기억하라는 거. 자, 그래서 어문 규정은 기본적으로 문법 용어를 바탕으로 서술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규정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선 앞서 배웠던 음운, 음절, 어근, 접사, 어간, 어미의 개념 이런 것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겠고요. 단어 형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것만 다시 한번 좀 잊어버리지 않으셨나 해서 제가 다시 적어봤습니다. 의문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 보통은 자음과 모음, 물론 여기에 비분절 의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 이런 것들이 있었죠. 먹에서 미음, 기억이 각각의 의문이 되는 거고요. 음절이란 우리말을 소리나는 대로 적었을 때의 각각의 소리의 덩어리라고 하죠. 먹었다 해서 먹었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먹과 겉과 따가 각각의 하나의 음절, 소리의 단위고요. 그래서 뭐 시험에서 가끔 이음절로 적어라 그럼 두 글자로 적으라는 거죠. 가방 뭐 이런 식으로. 어근과 접사, 단어를 만들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은 어근이라고 하고요. 어근. 반면 어근의 앞뒤에 붙어 의미를 더해주는 부분이 접사인데 앞에 붙으면 접두사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 붙으면 접미사라고 하는 것이죠. 풋사랑의 풋은 접두사로 붙었고요. 사랑은 어근이 되죠. 학생답다의 학생은 어근이 되는 거고요. 답다는 접사가 되는 거죠. 접미사죠. 뒤에 붙었으니까. 장사꾼의 장사도 어근이 되는 거고요. 꾼은 뒤에 붙었으니까 접미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간과 어미는요. 자, 용언, 특히 동사나 형용사를 활용, 이렇게 형태를 변형시킬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이라고 하고요. 변하는 부분은 어미가 되죠. 예를 볼까요? 먹다라는 동사는요. 용언인 동사는 먹고 먹으니 먹으면 먹어서 할 때 먹이란 부분은 변하지 않으니까 어간은 먹이 되고요. 어미 부분은 다죠. 다, 고, 은이, 어서, 으면 뭐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간략하게 어문 규정,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서 나왔던 의문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고요. 뒤에 나오는 이런 적용 연습 문제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뒤에 적용 연습 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많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